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에 사는 63세 정비사 브라이언과 한국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개 진돗개 소미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도둑이 그의 트럭을 털려고 다가왔죠. 그런데 그 순간 하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트럭 앞에 나타났습니다. 짖지 않았고 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그 앞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미는 침입자가 나타나기 10분 전부터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수천 년을 곁에서 지켜온 그 본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맥도널드입니다. 올해 63세이고요. 미국 중부 오하이오 주 스프링필드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니야, 어젯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제가 딸 제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난 그 믿기 어려운 일을요. 소미가 도둑을 막았다고요? 어떻게요? 제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제 소미가 안 보였구나. 저녁에 갔을 때 소미가 안 보여서 궁금했거든요. 저는 트럭을 털려던 도둑이 경찰서에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한 번도 짖지 않았는데 저를 못 지나가게 했어요. 마치 벽 같았다고요. CCTV 화면을 다시 돌려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소미가 침입자 앞에서 보인 그 묵묵한 자세. 공격하지도 않고 짖지도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막아선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넌 어디서 온 녀석일까? 6개월 전 LA의 동물보호소에서 소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더 특별했어요. 20년 지기 친구 이선의 장례식에서였으니까요. 그때 받은 진돗개에 대한 책 한 권이 계기였어요. 진돗개에 대한 책은 이선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소미는 지금도 제 발치에서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그 용감한 일을 해낸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요. 브라이언, 진돗개란 게 있어.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지. 정말 충성스러운 개야. 이선이 생전에 종종 하던 말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땐 그냥 한국 문화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의 작은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장. 관 앞에 놓인 사진 속 이선은 여전히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비소에서 함께 일한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지만 저보다 미국 야구를 더 잘 알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평소 보던 미국식과 달랐어요. 유가족들이 보이는 절제된 슬픔, 조문객을 맞는 차분한 존중감. 뭔가 품격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브라이언 아저씨죠? 이선의 조카딸이 다가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계 여학생이었습니다. 삼촌이 생전에 브라이언 아저씨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 그리고 삼촌 유품 중에 아저씨들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여학생이 건넨 건 작은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하얀 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돗개, 5,000년을 지켜온 충성. 책자 첫 페이지에는 이선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한번 읽어봐. 재미있을 거야. 그 순간 이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자를 펼쳐보니 진돗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명의 주인만을 따르는 충성심,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본능,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자랑스러운 견종이라는 설명들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제가 정말로 진돗개를 만나게 될 줄은요. 이선의 장례식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LA 출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건너편에서 동물보호소 입양장터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원래 개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진돗개 책자를 본 이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그 이미지 때문에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보호소에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하얀 진돗개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름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보면 무표정하게 쳐다보는데 묘하게 위축되지 않게 만들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저 누군가를 지키는 눈빛 같았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생명은 많지 않죠. 생후 8개월 정도 된 이 아이는 순백색 털에 짙은 갈색 눈동자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입양 서류를 작성하며 이름을 솜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얀 털이 솜처럼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입양 사유를 묻는 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친구가 남겨준 진돗개 책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그 정신을 느꼈어요. 집으로 데려온 첫날부터 솜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며칠은 불안해하는데 솜이는 하루 만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밤에도 울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볼일을 보고 제가 집에 없을 때도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솜이의 기억력이었어요. 한번 알려준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산책 코스도 금방 외웠고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 패턴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솜이는 제 작은 정비소와 집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고 제 생활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정비소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제 일과를 솜이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야. 저는 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선이 말했던 지키는 정신이 이런 것일까 싶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은 저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솜이는 항상 제 왼쪽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고 리드줄을 잡아당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개 주인들도 정말 얌전하고 예쁜 개네요라고 칭찬해줄 정도였어요. 솜이의 가장 놀라운 점은 직감력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갈 준비를 하면 미리 현관에 가서 배웅할 준비를 하고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제 곁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정비소에 고장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고가의 특수 장비가 실린 대형 트럭이었는데 수리가 복잡해서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트럭 주인은 급한 일이 있다며 수리를 맡기고 갔습니다. 솜아, 오늘은 일이 좀 늦어질 것 같네. 저는 솜이에게 말했어요. 솜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솜이는 여전히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었는데도 불안해하거나 짖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거예요. 내일은 일찍 나가야겠다. 저는 솜이와 함께 짧은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럭 수리를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배달해야 했거든요. 모든 것이 평온했어요. 다음 날 새벽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정비소에서 트럭 수리를 마치고 고가의 특수 장비들을 트럭에 실어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른 정비소로 배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솜아, 내일은 일찍 출발해야 해. 저는 솜이에게 말했어요. 솜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반,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하이오의 가을 저녁은 선선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솜이도 기분이 좋은 듯 평소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며 걷고 있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솜이는 항상 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자신의 밥을 먹었어요.
정말 예의 바른 녀석이었습니다. 밤 10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 6시에는 나가야 했거든요. 소미도 침실 한편 자신의 방석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마당을 한번 확인했어요. 트럭이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소미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 집에 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소미는 밤에 혼자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깨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뒀지만 소미는 보통 밤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낮에도 제가 허락해야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착한 녀석이야. 저는 소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선이 말했던 진돗개의 충성심이 바로 이런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도, 그리고 새벽 2시까지도요. 하지만 새벽 2시 정각,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소미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깰 때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뭐지?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 주차된 트럭 주변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소미가 없네. 침실 한편을 둘러봤지만 소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둔 게 생각났지만 소미는 보통 밤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 아이였는데요. 이상한데. 창문 너머로 보니 트럭 앞에 낯선 남성이 있었고 그 앞에 소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간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소미는 짖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앞발을 딛고 버티는 듯한 자세로 트럭을 향한 경로를 정확히 막고 있었어요. 침입자는 당황한 듯 소미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마치 그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한 듯 위치를 바꿔 다시 막아섰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저는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소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침입자는 손전등을 꺼내 소미를 비춰봤어요. 하지만 소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911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맞고 서 있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개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나요? 아니요, 그냥 맞고만 서 있어요. 신기하게도 소미는 한 번도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길을 막았을 뿐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침입자는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걔가 먼저 알아챈 거예요? 물거나 짖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막았다는 거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막았습니다. 다행히 집 주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미는 새벽 1시 50분경부터 불안한 듯 집안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개 전용 출입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2시 정각,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미는 침입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자마자 정확히 트럭으로 향하는 진입 경로만을 막고 서 있었어요. 공격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게요. 그저 묵묵히 서서 길을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경찰관이 감탄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체포된 침입자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가 정말 이상했어요. 한 번도 짖지 않았는데 저를 못 지나가게 했어요. 마치 벽 같았다고요. 다음 날, 이 영상을 본 한인 커뮤니티의 김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건 진돗개 특유의 무건 경계입니다. 김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보다 먼저 상황을 읽고 말 대신 움직이는 방식이죠.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본 진돗개들이 바로 이랬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돗개는 함부로 짖지 않아요. 대신 몸으로 의사를 표현하죠. 소미가 보여준 건 전형적인 진돗개의 보호 본능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선이 남겨준 책자를 다시 펼쳐봤어요.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주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견종이라고요. 제 딸 제니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리자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니는 영상에 이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진돗개, 조용히 막아선 미국의 밤. 영상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간 뒤 한국에서 온 개가 미국 트럭을 지켰다는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진돗개의 본능적 충성심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가 저와 소미를 만나러 왔어요. 제 딸 제니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진돗개, 조용히 막아선 미국의 밤. 게시글은 LA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개예요. 진돗개는 함부로 안 짖어요. 대신 가만히 막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번역해서 올렸고 한국개가 미국 트럭을 지켰다는 제목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가 직접 저와 소미를 만나러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소미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 친구가 남겨준 진돗개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소미가 제 발치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요. 한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이 개를 통해 매일 그 정신을 느낍니다. 말 없는 충성. 그것이야말로 문화를 느끼는 가장 깊은 방식이죠. 방송이 나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감사패와 함께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소미의 행동은 전통적 진돗개의 본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먼 타국에서도 조상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소미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선이 말했던 지키는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소미는 평소처럼 조용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한 달 후, 저는 지역 학교와 봉사단체를 다니며 진돗개와 책임감 있는 반려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같은 문장으로 시작돼요. 새벽 2시, 개가 조용히 제 트럭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소미는 제 곁에 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충실하게 쟤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그리고 5000년 한국 정신에 살아있는 증거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